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동시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발표한 관세 조치와는 성격이 달라 한국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직접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를 맡으며 바다에서 캐즘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 입지를 굳히기 위해 본격적인 현지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게임 업계에서도 AI 패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AI 계열사를 출범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주도권 확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발표한 관세 조치와는 성격이 달라 한국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직접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기존 금속 관세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한 조치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계 전 나라를 동시에 겨냥한 관세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점에서 촉각이 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해 고질적인 자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으로 투자를 이끌어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의 구상대로 이번에 미국이 철강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긴다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는 부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기존에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은 추가 관세로 5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입니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철강 시장에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상품 전반의 가격 경쟁력 약화 효과를 낳고 미국산 철강 제품의 생산 확대와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사들의 대미 투자 확대 움직임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제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의 자동차 강판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 현대제철은 그룹 내 현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관세 위험을 피할 현지 생산시설 건설 필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K 대표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인 제주 한림 해상풍력 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LG엔솔은 국내 모든 해상풍력 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길어지는 캐즘의 돌파구를 바다에서 찾는 모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터리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업 출범 후 처음 연 비전 공유에서 LG엔솔은 4대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비전기차 사업의 비중을 적극 확대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EAS 사업 담당 조직을 신설하며 에너지 생애주기 서비스 사업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 순환의 승부수를 띄우며 전기차 캐즘의 위기를 넘는다는 보관. 오늘 LG엔솔은 국내 최대 규모인 1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림 해상풍력단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해상 면적에서 연평균 23만 메가와트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LG엔솔은 이 단지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하루 전과 실시간으로 열리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에서 낙찰돼 전력 거래가 이뤄지면 이 단지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제공되도록 운영하는 겁니다. 현재 LG엔솔은 제주도 내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입찰로 자사의 입찰 제도 운영 능력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선박용 배터리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선박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4년 8억 8,230만 달러에서 2030년 15억 600만 달러로 연평균 9.3%의 성장을 보일 전망.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른 선박용 배터리 외에도 도심 항공교통, 로봇용 배터리 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전기차의 시장 변동에 대응한다는 보관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7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4% 감소하며 위기에 빠진 LG엔솔. 비전기차 신사업에 힘을 실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데 이어 테무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현지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핵심 직군의 한국인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물류 시스템 구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테무의 국내 배송은 CJ 대한통운과 한진 등 주요 물류업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사 차원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협력사를 직접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테무. YG앱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리가 약 5년에 걸쳐 확보한 고객 수를 불과 2년 만에 따라잡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커머스가 앞으로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알리는 1년 만에 앱 이용자를 2배 가까이 늘린 경험이 있고 2027년 이후 최소 1,700만 명, 즉 한국 이커머스 이용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테무 또한 알리와 마찬가지로 해외 직접 구매를 벗어나 한국 상품 전용관 등을 개설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면 고객과 매출이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상황. 시커머스 업계를 바라보는 초기 국내의 시각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무는 지난 6일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과 협력해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신뢰도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까지 보장된 저렴한 물건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테무의 본격적인 현지화가 시작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유통업체들의 자사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게임 업계에서도 AI 패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AI 계열사를 출범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주한 모습인데요. AI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본격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이부 이수빈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게임 업계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접어든 가운데 NC소프트가 AI 계열사를 새로 설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NC는 본사 연구개발 조직으로 있던 NC 리서치를 최근 NC AI라는 법인으로 신규 출범시켰는데요. 여기에 아워홈에서 IT 신사업 발굴을 이끌었던 임수진 최고사업 책임자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NC는 이미 지난 2023년 게임업계 최초로 거대 언어 모델 바르코를 선보이는 등 AI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AI 사업 수익화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게임 업계 1위인 넥슨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넥슨도 AI 경쟁 대열에 합류 중입니다. 넥슨은 AI 연구소 인텔리전스 랩스를 중심으로 현재 NPC 서비스 등을 개발 중인데요. 게임 내 캐릭터가 정해진 스크립트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넥슨이 보유한 AI 전문 인력은 약 800여 명으로 주요 게임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넥슨은 AI 인력을 미리 선점해온 만큼 다양한 AI 기술을 빠른 속도로 게임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게임 업계가 AI 기술 확보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게임사들이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건 업계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AI 기술을 확보하면 게임 개발과 제작 과정의 효율성 증대를 노릴 수 있고요. 또 게임 내부에도 AI를 적용해서 맞춤형 아이템이나 퀘스트를 적용하는 등 개인화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저 데이터 분석이 용이해진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유저를 효과적으로 끌어모으거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에도 AI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AI를 기반으로 한 게임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게임사들의 AI 활용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이부 이수빈 기자와 게임 업계의 AI 기술 확보 경쟁 구도와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인기에 힘입은 상장지수 펀드 업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업계 최저 총보수 타이틀을 두고 업계 투톱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ETF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KB자산운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보다 총보수를 더 낮출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점유율 확대를 둘러싼 운용업계의 출혈 경쟁이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ETF 수수료 인하 경쟁의 시작을 알린 건 업계 2위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지난 6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대표 상품인 나스닥 100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총보수를 인하한다고 알리자 바로 다음 날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도 같은 내용의 상품 총보수를 내렸습니다. 업계 4위인 KB자산운용도 이날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곧 총보수 인하 계획이 있다며 지난해 국민의 연금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대표지수 장기 투자 시 수수료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자산운용을 따라잡기 위해 조만간 수수료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가격 경쟁 속에서 총보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만 총보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ETF 수수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기 쉽지 않은 숨은 비용이 존재하는데 총보수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수수료율 순위는 완전 바뀌게 되는데 미국 주식 장기 투자 시에는 큰 차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개 운용사의 S&P 500 지수 추종 상품 기준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KB자산운용의 라이즈, 미국 S&P 500입니다. 정률제인 총보수는 0.01%로 삼성이나 미래에셋보단 높지만 기타 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그 뒤를 잇는 건 한국투자자산운용의 에이스, 미국 S&P 500입니다. 반면 업계 최저 총보수 타이틀을 두고 경쟁 중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 상품과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S&P 500의 투자자 실부담 수수료는 각각 0.2%대로 삼성 자산운용의 경우 총보수의 37배를 넘어섭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단기 순이익을 내며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 동안 업계 부동의 1위로 군림했던 신한카드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신용 판매액 등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에서 주도권을 놓치면서 카드업계 지각 변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카드가 10년 만에 신한카드를 제치고 업계 당기순이익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64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5,72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7.8% 역성장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당기순이익 1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당시는 주식 매각 등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영업이익에서도 삼성카드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카드의 영업이익은 8,854억 원, 신한카드는 7,5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희망퇴직과 법인세 등 일회성 요인과 대손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건전성 관리에서도 희비가 갈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카드의 연체율은 1%로 업계 최저 수준인 반면 신한카드는 연체율 1.51%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현대카드에도 신용 판매 1위 자리를 내주며 선두주자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연간 신용 판매액은 166조 2,688억 원으로 신한카드를 2천억 원 넘게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우리카드의 약진도 업계 순위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하나카드는 29.6%, 우리카드는 무려 32.4% 성장했습니다. 10년 넘게 공고했던 카드업계 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 순위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금융그룹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BNK와 JB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DGB금융은 충당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상관없이 주주 환원 확대에는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밸류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BNK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한 8,027억 원입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고른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은행 당기순이익은 부산은행이 전년 대비 20.2%, 경남은행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총 7,7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에서는 전년 대비 캐피탈 182억 원, 투자증권 52억 원, 저축은행 8억 원, 자산운용 14억 원이 증가하며 실적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JB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북은행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2,212억 원,
광주은행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한 2,9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에서는 JB 우리캐피탈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2,239억 원, JB 자산운용 55억 원, JB 인베스트먼트 39억 원 등으로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DG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3.1% 감소하며 2,2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IM뱅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 증가했지만 비은행 계열사의 대손 비용 증가가 실적 발목을 잡았습니다. IM증권의 브릿지론 관련 대손 충당금 적립액 규모가 1,600억 이상 늘어나는 등 DGB금융의 지난해 PF 충당금이 전년 대비 129.1% 증가한 2,951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지방금융그룹의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지만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서며 밸류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NK금융은 그룹 창사 이래 최고액 배당인 주당 650원 배당을 결정했고 올해 4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JB금융은 주당 680원의 결산 배당을 확정 발표하며 올해 총 주주 환원율 목표를 45%로 제시했습니다. DGB금융은 주당 500원의 배당과 6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출 규모를 늘리기보단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의 매출 확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건설 경기가 반전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줄이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부는 올해 매출 목표를 15조 9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었던 18조 6,550억 원보다 2조 7,550억 원이나 적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작년보다 2조 3천억 원가량 적은 30조 3,837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대우건설과 DLENC, GS건설도 지난해보다 매출액을 낮춰 제시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매출액을 낮춰 잡은 건 무엇보다 주택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주액이 매출로 반영되는데 새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장이 감소하고 있어 매출을 낮춰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DLENC의 경우 지난해 착공 가구 수가 9,119가구였으나 올해는 7,940가구로 줄였고 대우건설은 국내 사업장이 약 10% 감소했습니다. 현대건설도 국내외 현장이 200여 개에서 170여 개로 GS건설의 아파트 분양도 2만 가구에서 16,000가구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건설사들은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CJ E&M 커머스 부문 본사를 찾아 지난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거래액을 확장한 성과를 격려하고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CJ온스타일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시장 변화를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시장 선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까지 성장해 더 넓은 시장에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이 올해 첫 현장 경영 사업장으로 CJ온스타일을 방문한 것은 모바일 쇼핑 경험을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CJ온스타일의 성과를 격려하고 신성장 동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정밀기계는 미래 비전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명을 하나세미텍으로 개명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하나세미텍은 반도체와 기술을 하나와 결합한 합성어로 첨단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반도체 제조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하나세미텍은 지난해 반도체 전공정 사업을 인수하며 반도체 제조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하나세미텍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간판과 함께 하나비전, 하나로보틱스 등에서 신사업 발굴을 주력해온 김동선 부사장이 미래비전 총괄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사장의 합류로 HBM, TC 본더 등 최첨단 장비 중심의 시장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보수 경영 방침을 밝힌 김 부사장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를 새 이름에 담았다면서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 이뤄낸 반도체 제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